상담을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끊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담사의 실력 문제라기보다 진료 시간과 치료 목표가 맞지 않아 생기는 갈등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술적 해결보다 관계적 치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심리 상담 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리 상담사라는 직역이 명확했지만 2026년 현재는 다양한 자격증과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심리학회 등 관련 기관의 동향을 보면 최근 3년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임상 경험과 윤리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담사라고 표기된 사람 중 실제로 치료적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AI 기반 초기 심리 평가 도구의 대중화로 인해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종종 감정적 뉘앙스를 누락시킨 채 냉정한 사실만 전달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고쳐야 할 오류로 인식하게 되며 상담사 역시 이를 수정할 데이터로 바라보는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데이터 교정이 아닌 감정과 경험의 공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담사의 학력이나 보유 자격증의 수를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상담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높은 학력이나 다수의 자격증보다는 공감 능력과 윤리적 준수가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더 강력한 변수로 나타납니다. 자격증은 전문성의 최소 기준일 뿐 그 이상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증의 양이 아닌 관계의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바로 치료 목표의 불일치입니다. 내담자는 감정 해소를 원하지만 상담사는 행동 변화를 권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빈번히 마찰이 생깁니다. 따라서 첫 미팅에서는 자신의 기대치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요. 또는 저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상담사가 당신의 필요에 맞춰 접근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쯤에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사의 경험보다 현재의 몰입도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처리했다고 해서 지금의 당신과 잘 맞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6년의 심리 상담 트렌드는 맞춤형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사가 자신의 현재 클라이언트 수와 집중 가능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신뢰를 만드는 첫 번째 검증 기준이 됩니다.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첫 미팅 전 상담사의 홈페이지나 프로필을 살펴볼 때 치료 철학 문구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만약 치유, 성장, 변화 같은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다면 주의하세요. 대신 공감, 경청, 수용 같은 관계 중심의 구체적인 행동 지표가 명시된 상담사를 선택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이는 상담사가 당신을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기 심리 상태 평가가 간편해졌지만 이는 종종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약간 우울하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시작했지만 실제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깊은 트라우마는 AI 평가가 포착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평가 도구의 결과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담사와의 대화 속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상담사는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심리 상담은 상담사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만약 상담사가 당신의 질문에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의 본질은 함께 고민하는 것이지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상담사의 윤리 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상담 관계의 안전판을 점검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상담사가 비밀 유지 원칙, 이중 관계 회피, 전문적 한계 인정 등의 윤리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윤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담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감정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비용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비싼 곳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다양한 가격대의 상담 옵션이 존재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상담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비용은 상담사의 몰입도 부족이나 경험 부족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상담사의 전문성과 몰입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선택의 기준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의 직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치료사, 상담사, 코치 등 다양한 호칭이 혼용되면서 내담자는 혼란을 겪습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직역의 혼선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담사의 실제 교육 배경과 임상 경험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칭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느끼는 부족함이나 좌절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담사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성장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초반에는 희망이 크지만 중반에는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사와 솔직하게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것이 치료 과정의 일부인지 확인하는 것이 관계의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의 심리 상담 환경은 기술과 인간적 교감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인간 치유는 인간관계에서의 공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술적 도구보다는 상담사와의 관계적 연결고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당신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등 없는 신뢰로운 상담 관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인 조력자입니다. 따라서 상담사의 실수나 한계를 용납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인정하고 수정하느냐입니다. 만약 상담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신뢰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과 개선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갈등 없는 상담사 선택의 핵심은 단순한 자격증 확인이 아닌 관계의 질과 윤리적 준수, 그리고 치료 목표의 일치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 상담 미팅에서 저의 치료 목표와 귀하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직접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의 심리 상담 여정을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